있지만 이 경성역에서 사람들이 다 사무적이고 불신하고 그리고 특히 중년의 시골 신사를 통해서 좀 격렬한 그런 내용도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중년의 시골 신사의 얼굴이 어떤지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문득 9번은 그의 얼굴에, 여기서 말하는 이 글은 중년의 시골 신사를 말하는 겁니다. 부종을 발견하고, 부종에서 이제 꺽쇠를 한번 열어볼게요. 얼굴이 부었다는 거죠. 부종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신장염. 병명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원래 신장이 좋지 않으면 얼굴이 붓기도 해요. 그뿐 아니라 9번은 자신의 만성 위확자, 또 병명이 나왔죠? 새삼스레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9번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40여 세 노동자, 전경부의 광범한 팽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경부라고 하는 것은 이 목의 앞부분을 말합니다. 이 목의 앞부분이 이게 팽창한 걸 말해요. 그리고 눈이 튀어나왔죠. 또 손에 경미한 진동, 분명히 바세도시병 하고 닫아보시면 일단은 바세도시병이 뭔지 알아? 갑상샘 질환이라고 알아? 들어는 봐. 갑상선이 좋지 않으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사람들은 항진증이라고 해가지고 눈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피로도를 심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병명이 부종, 신장염, 만성 위확장, 바세도시병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거는 여기에 살고 있는 경성 시민들이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것이 육체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나타난다면 이 앞부분에 서로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정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구나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나왔다.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 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를 못한다. 그의 좌우에서 꺽쇠 열어보시고요.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2칸통 떨어져 있는 곳에 있던 아이 혹은 젊은 아란데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하다 보시면 이거는 없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보는 것부터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좀 꺼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대인의 비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지금으로부터 80년이 넘는 시절임에도 여전히 나름의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중시하고 인정이 없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9번은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 노트를 펴들었다. 이거 학교에서 고현학적 태도라는 거 배운 적 있지? 네. 좀 그런 거를 해서 그 현실의 모습을 보고 그거를 직접 기록하는 그런 방식으로 소설을 창작을 해요.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 쓰고 린넨의 스메리 양복 입은 사내에 그 온갖 사람에게 의욕을 갖는 두 눈을 발견했을 때 9번은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캡 쓰고 린넨의 스메리 양복을 입은 사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이게 스메리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양복은 이렇게 깃이 이렇게 내려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건 약간 올라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옷을 입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해석하는 것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2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사복경찰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복경찰이니까 내가 이렇게 보고 쓰고 이러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를 떠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복경찰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위에 나와 있던 내용처럼 사람들을 못 믿고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에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에 실망해서 우울하게 떠났다
있었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개찰구 앞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는 이제 밀짚 모자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못이 두루마기 노란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9번은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 중개상에 틀림없었다. 9번은 새삼스레 계약실 안팎을 둘러본다. 이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그리고 괄호하세요. 황금광 시대. 이 1930년대는 일제 주도하에 이렇게 황금에 미쳐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김유정이라는 소설가 들어봤죠? 동백꽃을 쓴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작품에도 금 따는 콩밭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 이제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니까 A라고 할게요. A가 B라는 사람이 이제 부추김을 여기 부추겨요. 그래서 야 요즘 여기저기 황금을 캐는 게 유행이다. 우리도 한몫 제대로 잡으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 왜냐면 30년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A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콩밭을 파. 근데 금이 밭에 있지 않잖아. 산을 파야 되는데 엉뚱하게 땅을 파.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나오지.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자기가 원래 거기를 농사를 지어야 1년을 먹고 사는데 얘한테 유혹을 당해가지고 날려버리다 재산을. 얘가 점점 이제 불안해지지. 야 이거 여차하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땅을 막 파가지고 황토가 나왔어요. 황토가 나면 노란색이잖아. 그래서 나왔다. 드디어 금이 나왔네. 하니까 이제 A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아내랑 막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우리 부자가 되었다 모른단 말이야. 근데 B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끝이 나요. 그래서 금 따는 콩밭. 이런 것들이 말이죠. 황금에 미쳐있는 그런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김유정이 보통 1930년대를 배경으로 썼기 때문에 같은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옛날에 내가 그 다른 학교에서 그걸 가르칠 때 그 표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이렇게 제보를 한 적이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콩 따는 금밭이라고 쓴 거야. 애들이 뭔가 조금 이상한데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잘못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저도벌 사이의 부부의 입술은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뭐 서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겠죠. 그것은 적어도 밑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봐봐. 황금에 미쳐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뭐라도 하잖아. 나는 뭐야? 아니 나래. 9번은 뭐야? 아무것도 안 해. 방향성을 상실했고 목적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먹고 살 것도 제대로 변변하게 갖추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거를 이렇게 써볼게. 현실적인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래 나보다는 낫겠지. 이런 태도를 뭐라 그러지? 나는 참 형편없다. 난 뭐하고 있느냐. 아무리 쟤네가 욕을 먹어도 나보다는 낫겠지. 뭐죠? 네, 자조적 태도입니다. 자, 그런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지한 무수한 광무소, 인지대 100원, 열람비 5원, 수수료 10원, 지도대 18전, 출원 등록된 광부, 조선전투의 70%,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해갔다. 황금광 시대. 밑줄.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를 중시해야 되는 사람이냐? 글 쓰는 사람들은 물질적 가치가 아닌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렇게 정신적 가치를 중시해야 되는 문인들조차도 어때요? 황금에 매달리고 있잖아. 금광에 매달리고 있으니까 그런 세태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구번은 일찍이 참작을 위해 그의 벗에 광산에 가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근데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구보가 되게 좀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친구가 없는 건 아니다. 그 전철을 타고 가면서 어디서 연구를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친구를 만나러 가볼까 그 다음에 이따가도 그 다방을 가거든요. 또 친구랑. 그러니까 생각보다 친구가 있어. 그것도 분야별로 있어. 희한해. 아마 소설이니까 그러겠지. 자, 9번은 일찍이 창작을 위해 그의 벗의 광산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그러니까 뭐 한탕주의 이런 거 있죠.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9번은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종독부 청사 동쪽 최두층, 발음이 이상했어요. 동측 최고층 광목과 열람실에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제가 주도하는 그런 열기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30년대는 일본 놈들이 이 당시 먼저 청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를 이제 들어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뭔가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금광을 막 등록하는 그 비용을 막 받아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금광 채굴을 했을 때 와,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잘못된 자본주의의 속성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득 한 사내가 구보 중학교 동창이죠. 둥글럽적한 그리고 또 비속한 얼굴에 웃음을 띠고 구보 앞에 그의 모양 없는 손을 내민다. 그도 벗이라면 벗이었다. 중학시대 열등생. 구보는 그래도 약간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쥐어 보이고 별로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단장된 손을 그대로 내밀어 그의 손을 가장 엉성하게 잡았다. 그 다음에 밑줄 한번 해봐요. 이거 얼마만이야? 어디 가나? 응, 자네는? 지금 이 부분은 원래는 뭐예요? 대화 부분인데 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서술과 대화를 구분하지 않는 서술 방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9번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 소리를 들으면 언제든 불쾌했습니다. 좀 특이한 성격인데요. 헤라는 오히려 낫대. 그러니까 야 이리 와봐라 하는 거는 차라리 기분이 괜찮은데 자네 오랜만이네. 아, 뭐 듣기 싫은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거는 뭐 이 사람 마음이니까 뭐 내가 모르겠고. 다음에 밑줄 하세요. 그 사내는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보고 라고 했네요. 그거 뭐 하는 겁니까? 그거? 과시. 그렇지. 자기 재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좀 짜증나죠. 이거는 이제 구복의 성격이 옹졸해서가 아니라 그냥 꼴보기 싫은 애인데 그랜저 알죠? 자동차. 네. 그 그랜저 옛날 광고를 보면은 동창회예요.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원래 동창회 가면은 후줄근하게 입고 하면 좀 사람들이 아, 얘 되게 못살았다 이러니까 나름 잘 입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입고 이 1번 친구가 2번 친구한테 물어봐요. 잘 지냈어? 했더니 그 2번 친구가 말을 안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 자동차 키를 꺼내서 딱 눌러. 그럼 이제 그랜저가 삐빅 그러는 거야. 그리고 딱 한번 쳐다봐. 네,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아, 진짜 꼴 보기 싫죠? 네, 그랬습니다. 재력을 과시하는 거고요. 다음에 구보의 얼굴을 쳐다보면 저기 가서 차라도 안 먹으려나. 전당포집의 둘째 아들 구보는 그러한 사내와 자리를 같이 차를 마실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그러한 경우에 한 개의 구실을 지어 그 후의를 사절할 수 있도록 구보는 용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가기는 싫은데 가자고 하니까 갔어. 어떤 성격이라고 해야 돼? 네,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 사내는 앞장을 섰어. 자, 그럼 저리로 가지. 그러나 그것은 구보에게만 한 말이 아니었어. 구보는 자기 뒤를 따라온 한 여성을 봐왔어. 이 여성이 누구야? 애인이겠지? 그는 한 번 흘낏 보기에도 한 사내의 애인된 티가 있었다. 어느 틈엔가 꺽쇠 요 부분은 좀 웃긴네요. 어느 틈엔가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나.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돈만 있다고 연애를 하는 거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새삼스레 그의 천한 얼굴이 쳐다보였으나 그러나 서정 시인조차
황금광으로 나서는 때다. 받으시면 당시 세태에 대한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연애하는 시대, 공부를 못해도 머리에 든 게 없어도 연애를 하는 시대. 참 어처구니가 없구나. 그런데 어차피 뭐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돈밖에 모르는 시대인데 이걸 뭐 별거겠어? 이런 거죠. 의자가 가장 자신 있어 앉아. 그는 주문 들으러 온 소녀에게 나는 까르피스 하니까 지금은 이게 없지만 굳이 지금이랑 비슷한 게 뭔지 알아? 쿨피스. 쿨피스예요. 그래서 원래 가루피스가 그 영어로 칼피스예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해요. 똑같은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좀 원색적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가 그 국어가 안 좋아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내려가다 보면은 음료 칼피스를 국어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은 왜 선한 색채를 가져? 너무 선정적이야. 아,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또 그 맛은 결국 그게 미각에 맞지 않아. 너무 자극적이야. 그래서 국어는 차를 마시면 문득 끽다점, 그 찻집을 말합니다. 끽다점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음료를 가져 그들의 성격, 교양, 취미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저 사람 저를 골랐어. 그럼 저 사람은 뭔가 원색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인 거야. 그리고 커피를 마셔서 아 그럼 약간 뭐 이지적인 사람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그네들의 그때의 기분조차 표현하고 있을 게다. 국어는 맞은편에 앉은 사내에 그 교양 없는 이야기의 건성맞장구를 치며 언제든 그러한 것을 연구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개인 성향과 음식에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데요. 거기 뒷부분에 줄거리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어요? 네. 아, 그럼 안 나와 있구나. 어쨌든 뭐 뒷부분에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 얘가 이제 쭉 돌다가 여러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죠. 무슨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였지? 원점 회귀형. 그렇죠. 근데 이렇게 끊어서 읽는 거예요. 네, 원점 회귀형 구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처음 시작과 끝부분이 다른 것도 있어요. 삼포 가는 길 같은 건 달라요. 근데 얘는 돌아서 다시 가기 때문에 원점 회귀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소설가 구보 씨는 마무리를 했다. 자, 그러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셨겠습니다만 또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학교에서 했던 가전, 정시자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드렸던 거는 이제 인피니티 워였기 때문에 이번엔 이제 뭐가 나와야 되죠? 엔드게임. 엔드게임이 나와야 되는데 엔드게임이 또 너무 길어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분산을 시켜봤습니다. 우선 엔드게임 파트 1을 드리도록 하는데 이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더 예쁘게 생겼네. 이거를 줘야겠다. 안 온 사람은 좀 못생긴 거지. 자, 엔드게임 파트 1을 보시면 정시자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두꺼운데 두 개예요? 네, 요만큼에 하나 더 있어요. 와.
와우. 아니 뭐 다 안 풀어도 돼요. 그냥 필요한 것만 풀라고. 네. 뭐를 필요할지 모르니까 다 준비한 거지. 거기 이제 답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바로 뒤에 그 부분의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보시면서 답을 한번 맞춰보시면서 필요한 부분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정시자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문답부터 보시죠. 전 또는 전기란 개인의 일생을 사적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 행적, 뭐 좀 더 들어가면 업적 중심으로 기술한 산문을 말합니다. 이때 전기는 전과 기의 합성어인데요. 전에다가 네모하시고 밑줄 서술자의 의도가 투영된 인물 중심의 역사 기술입니다. 그럼 기는 동그라미 하시고 밑줄 서술자의 개입이 절제된 사건 중심의 역사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인물의 행적을 취사 선택하여 기록하고 그에 대해 평가를 내리다 보면 전과 기는 불가분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전기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전이라는 한문 전통 양식을 지칭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한 것이 전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전기의 구성을 도입부, 전개부, 종결부로 나누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 문제를 이제 보시면 알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5개로 나누기도 해요. 지금 이번 수능 특각은 3가지로만 나눈다고 했네요. 도입부는 서술자와 대상 인물의 관계를 밝히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을 암시하는 부분. 전개부는 인물의 가계와,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부터 쫙 내려와서 조상 대대로 어떻게 살았다 이런 게 나오는 가계와 성격 등을 기술하고 인물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부분. 종결부는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대상 인물의 행적에 대해 논평하거나 예찬하며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전은요, 마지막 그 종결부에 뭐라고 시작하는지 들어본 적 있어? 보통 가전이라고 하는 그런 전에는 사시는 말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시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 라는 부분이 나타나는 게 바로 종결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전의 형태는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전체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부분은 달라지고요. 또 밑줄 위와 같은 도입부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위에 나와 있는 그 도입부에서는 뭐 인물의 관계, 교훈 암시 부분은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물의 행적을 기술할 때에는 대체로 사실에 충실할 것이 강조되지만 인물을 평가할 때에는 골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대요. 골개에다가 괄호하시고 혹시 골개미라고 들어봤나? 그러면 골개에다가 쓰시면 돼요. 웃음을 자아내는 문학적 요소를 골개라고 하는데요. 그럼 웃음을 자아내는 방식은 해악, 풍장,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는 거죠. 해악은 따뜻한 웃음이고요. 풍장은 좀 차가운 웃음입니다. 골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인물에 대한 사파, 여기서 말하는 사파는 그림이 아니고 에피소드를 말하는 거예요. 사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나 왜곡된 인식이 드러나기도 한다. 또한 전개 형식이나 구성을 빌려 밑줄 특정 인물이나 사물을 주인공으로 삼은 야담이나 가전을 창작하기도 하는데 그렇네요.
지금 우리가 볼 나는요,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거고요. 다는 뭐 이따가 그냥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 인물을 간략하게 줄여서 한 거라서 이건 인물 중심으로 가는 전입니다. 자, 이 경우 대상과 관련된 사건이나 대상의 지닌 특징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면서 밑줄 하세요. 허구적 성격이 강화되기도 한다라고 돼 있네요. 당연히 정시자전은 지팡이를 인물처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허구적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사람처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모습 또는 행적 뭐 이런 것들도 좀 드러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남은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입동날 어둑한 새벽에 시경함이 암자 안에서 벽에 의자에 조는데 기억 부분에는 입동날 새벽이라는 시간적 배경도 나와 있고요. 암자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 시경함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죠? 네? 시경함이 사람 이름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학교에서 수업을 잘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제는 애들 다 배웠다고 막 알던데. 저도 분명히 배우긴 했는데요. 이 글 쓴 사람이 석시경함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시경함이 이름인데, 그럼 이 사람의 직업이랄까 이것도 모르겠네요. 그쵸. 네, 승려예요. 그래서 이 시경함이 작가면서 또 자기가 등장을 하니까 서술자면서, 네, 그러니까 또 스님이면서, 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암자 안에 있는 거죠, 스님이니까. 밖에서 누가 뜨에 전하며 새로운 정시자가 뵙나이다 하는데, 이 정자가 무슨 정자인지 알아? 이것도 분명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 고문의 정자라 그래서 그 정약용의 정자가 요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생긴 게 지팡이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나타내는 거고, 그럼 시자는 어떨 때 쓰는 말이에요? 글쎄요. 알겠습니다. 그 시중든다 할 때 그 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시중드는 사람이란 뜻이 정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팡이를 어떤 사람을 마치 여기서 도와주는 것처럼 부축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시자는 결국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지팡이,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시자가 뵙나이다 하면 문 안 들리는 소리가 들려서 이상이 나가보니 사람이 섰는데 형체가 꺾어요. 형체가 가늘고 길며 빛이 검고 빛나며 붉은 뿔은 우뚝 뾰족하게 싸우는 솥불 같고 뭔가 좀 용맹한 뭐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어요. 검은 눈방울이 툭 부러져 부릅뜬 눈 같은 것. 단어 보세요. 좀 이미지가 좀 강렬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자, 지금 이 부분은 지팡이의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한번 써볼게요. 진취적이고 용맹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시경함이 암자 안에서 내가 어디 있는 거야? 자, 왜 이러지? 자, 그래서 기우뚱 들어와 오뚜기 섰다. 나는 처음 놀라고 이윽고 불러만 하기를 여보게 앞으로 오게 우선 물을 것이 있네. 자네가 왜 이름이 정시요?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왔는가? 또 내가 평소에 자네 얼굴을 알지 못하는데 자네가 시자라 일컬음은 무엇 때문인가? 무슨 할 말이 있는가? 하고 너무 많이 물어보지 않냐? 아니 뭐 대놓고 뭐 자기 소개도 안 하고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물어봐? 자, 하니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은 깡충깡충 뛰어나와 차분차분 삼가 대답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도입부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그 도입부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가냐면 물어보는 걸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시자가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답으로 도입부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인물의 가계를 밝히는 부분은 위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는 전개부에 해당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도입부니까 지방 가계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옛날에 라고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옛날의에서 이제 꺽쇠를 여시면 옛날에 성인으로 소머리를 가진 이가 포희씨온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소머리를 가지고 있으니 약간 용맹하다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요. 그분이 저의 아버지고요. 뱀의 몸을 가진 이가 여와이온데 그분이 저의 어미로소이다. 받아보시면 뭐 뱀은 뭐 지혜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땐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소머리를 가진 것은 성격이랑 관련되어 있는 것 같고 뱀의 그 몸을 가졌다는 것은 그 모양이랑 관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봐요. 길쭉길쭉하니까.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정시자가요. 이 목소리는 횡배경? 뭔지 모르겠지만 좀 수선스럽군. 자, 그럼 정시자가 자신의 가계를,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밝히는데 엄마 아빠 이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밝히는데 좀 간략하죠? 그러니까 이 가계가 안 나온다고 말하기에는 나온다고 말하기는 너무 짧아요. 자, 그래서 저를 숲풀 속에, 숲풀에서 꺽쇠 여시고, 엄마 아빠가 버렸네. 숲풀 속에 나와 버리고 기르지 않아 서리와 우박이 칠 때에는 말라져 죽은 듯 하였사오나 바람과 비가 은혜를 내리면 다시 살아 번영한 듯하며 추위와 더위를 1100번 겪은 뒤에 자라나 인재를 이루었습니다. 받아보신다면, 자, 이거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장 과정. 성장 과정. 그러니까 요게 지팡이니까 먼저 구체적으로 나무가 지팡이가 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본 것이고 이야기 속으로 본다면 시련을 극복하고 인재가 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인재다라고 표현하는 조금 버릇이 없는 놈이네요. 겸손하지 못해요. 여러 대를 지나 진나라 속세에 이르러 범씨의 가신이 되어서 비로소 몸에 오칠하는 기술을 배웠사오며 라고 하는 건데요. 그 뒤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인의 원수를 갚으려고 몸에 오칠을 하였던 고사를 이르는데요. 이런 유명한 고사를 가지고 와서 내가 왜 지팡이에다가 오칠을 하게 되었는지를 나름의 이유를 말을 하는 건데요. 지팡이에다 이제 오칠을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이야.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당나라 승대에는 조로의 문이 되었사옵고 라고 되어 있는데 조로도 뜻이 나와 있어요. 말을 잘하여 새 주둥이라고 불렸던 당나라 때 유명한 승려 조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승려가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또 철취의 호를 더해야 한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새 주둥이를 한자로 철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취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사람, 화술이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되었다, 철취의 호를 더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과 오래오래 함께해서 이런 재능을 가지게 되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뒤에 정도 땅에서 놀았는데 정삼랑을 길에서 만났거든요. 그가 저를 익히 보고 하는 말이 자네의 형태는 위는 건너지르고 아래는 내리그었으니 마땅히 내 성을 자네 성으로 준세 해서 정삼랑이 자기 성으로 정씨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조차 고치지 않으려 하옵나이다. 난 이게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대개 저의 직책이 사람을 붙들어 모심이 있사온데 사람마다 저를 부려 제가 천하고도 고달프오나 밑줄
그 사람이 아니면 감히 저를 부르지 못하므로 제가 붙들어 모시는 이가 워낙 적었나이다. 그러면 뭔가 좀 내가 섬길 만한 사람, 정신적 경지가 뛰어나거나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마땅히 시중을 들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워낙 적어서 내가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 이 밑줄 친 부분에는 마음으로 모시는 자가 세상에 많지 않다라는 얘기는 좀 다르게 말하면 이 당시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도라가 의지할 바를 잃어 해내는 나라 안을 이렇게 해서 그래요. 나라 안을 떠돌다가 토우에게 웃음을 당함이 이제 오래였사온데 어제 하늘이 저의 기권 운명을 불쌍히 여겨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를 화산의 시저로 삼으니, 그러니까 화마운틴, 화산으로 가서 직을 받들고 스승을 오직 삼가 섬길지어다 하시기로. 자, 스승에다 동그라미 하고요. 저는 명을 듣잡고 기뻐 뛰며 외다리로 왔사오니 바라옵건대 장로께서, 장로 동그라미 하시고, 장로는 원래 뜻이 덕이 높은 승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스승에도 동그라미 치고 장로를 동그라미 쳤어요. 다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 받들어 오실 사람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그게. 이름이 뭐였죠? 얘예요? 시경함을 말하는 거죠. 이 시경함이 화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화산으로 가라 라고 해서 찾아왔다 이 얘기입니다. 자, 장로께서 용납하여 받으시옵소서 하였다. 나는 말하기를 후덥스럽구나. 정상좌. 정상좌니까 이제 상좌는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옛 성인이 남긴 몸이여 뿔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장암이요. 장암 괄호. 눈이 도망하지 않으면 용이요. 용 괄호.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부릅뜨고 쫄지 않는다. 용감하다는 거죠. 몸에 오칠하여 은혜와 원수를 생각하면 신과 의. 신과 의 괄호. 쇠 주둥이로 민첩히 묻고 대답하면 괄호 지와 변. 붙들어오심을 직책으로 하면 인과 예. 인과의 괄호. 돌아가 의지할 것을 택하면 정과 명. 정과 명 괄호. 자, 지금 6가지의 미덕이 나왔는데요. 이 여러 미덕을 모아 길이 살아 늙거나 죽지 아니하니 밑줄 성인이 아니면 곧 신이라. 그만큼 훌륭한 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찰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부릴 수가 있느냐. 밑줄합니다. 나는 이 중에 하나도 가진 것이 없으니 그대 친구여도 마땅하지 않거늘 하물며 스승이 될 수 있으랴. 나는 친구도 못돼. 그런데 어떻게 스승이 될 수 있겠는가? 물론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시경함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겸손하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화도라는 곳에 또 화라는 이름을 가진 산이 있어요. 그럼 거기도 화산이 있네. 각암이라는 늙은 화산이 그 산에 머무른 지 이미 2년이다. 산은 비록 이름이 같으나 사람은 덕이 같지 않으니 그 사람이 더 훌륭하다는 얘기지. 하늘이 그대를 가라고 명한 것은 이곳이 아니오 대개 그곳이리라. 그대는 그리로 갈지어다 하고 이어 노래를 불러 보내기를 청아 성큼성큼 가감에 뜰로 가거라. 밑줄 나는 여기서 밭과 오이처럼 메어 사는 몸.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현실에 매여 평범하게 사는 삶을 의미하겠습니다.
혹시 그 밑에 있는 다문단도 해야 하나요? 이거요? 네. 아니 하라는 말은 수업을 안 했어요. 아,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몇 분입니까? 49분이요. 아, 좋아요. 딱 시간도 좋네요. 그러면 쉬었다가 다음에 다른 가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